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100세 시대 내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 장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이거야말로 행복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인생의 재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후반기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은퇴 설계가 필요할까요? 잠시 후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재테크 잘하고 계신가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달러 연금 보험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 플랜 ABC 시간에는 노년기 및 유병자를 위한 가성비 좋은 필수 보장이란 주제로 유병자 보험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내가 나이가 들고 힘이 들 때 안심할 수 있는 보험 오늘 함께 만들어 보시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활짝 열어놓고 보험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부터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100세 시대, 120세 시대,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길어진 노후, 우리가 은퇴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재테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그런 알짜 노하우 오늘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달러를 활용한 연금보험 김성훈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보험 지킴이 김성군입니다. 자, 지금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요. 여러분들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죠. 사실 이 코로나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게 오래 갈까요? 분명히 극복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 그런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고 노년에 어떻게 살 거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뭐 나는 뭐 부동산에 투자했다, 뭐 여기 있다고 했다 해서 편안하게 다 준비를 하고 계시죠? 준비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거를 한마디로 하면 재테크라고 얘기하는데요. 재테크 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통계를 하나 갖고 나왔는데요. 직장인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재테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요, 예금과 적금이 사실은 63%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사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금과 적금이 과연 재테크가 될까요? 금리가 1%도 안 됩니다. 세금 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돈을 모아놓는 것밖에 없거든요. 재테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투자한 돈에 더 얹어서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내가 받든가 어떤 그런 효택이 있는데 사실은 예금과 적금은 아무런 재테크의 수단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예금과 적금에 많은 분들이 할애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면 주식과 채권 펀드도 있고요. 여기 보험연금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쭉 보면요. 이거 5번째 이 금하고 외화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퍼센테이지가 한 2.5%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자주 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과 달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사실은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하나 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달러가 있고요. 여기 원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10,000하고 이 $10,000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만약에 드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달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원화를 선택하십니까? 아, 달러 하신다고요? 저분도 달러 하신다라고? 이분도 달러 하시네요. 자, 왜 그럴까요? 달러는요, 세계 어딜 가나 다 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남아 여행 많이 가셨죠? 동남아 여행을 가시면은요,
우리 원화 받는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화를 안 받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달러 안 받는 데 있습니까? 달러는 다 받습니다. 동남아뿐만이 아니라 유럽,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가 이 달러는 이 세계 공통 화폐이기 때문에 다 받습니다. 하지만 원화는 한계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 달러는 기치통화고 개개의 통화이기 때문에 달러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나에 대한 안전자산이면서도 상당히 재테크의 수단으로는 상당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뭐 지역 상품권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절대로 선택 안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는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이 그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 있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 보유 형태를 한번 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비금융자산, 부동산이라든가 이 비금융자산가 80%를 압도적으로 많아요. 금융자산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선진국인 일본이나 미국을 한번 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비금융자산보다는 금융자산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비금융자산 같은 경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에 많은 활기를 띠지만 결론적으로 따지면 길게 시간을 본다라고 하면 금융자산이 훨씬 더 황금성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한번 또 봤거든요. 이런 그 금융자산이 많은 분들이 과연 외화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나 한번 봤더니요. 외화자산을 무려 안 갖고 있는 분이 86%나 돼요. 금융자산을 많이 갖고 있어도 외화자산이 없습니다. 거의 한 10%밖에 안 되거든요. 또 이 금융자산이 그나마도 외화자산이 있는 분한테 딱 해서 당신이 외화자산을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 자산의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원화 했더니 외화자산을 갖고 있으신 분도 원화자산이 무려 90%가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IMF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달러에 2,000원도 갔습니다. 그런데 그 1달러가 지금의 1달러는 1,100원이에요. 달러는 가만히 있는데 원화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이럴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을 원화의 자산을 달러로 좀 이동을 시켜서 분산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자산은 더 안정성이 있고 훨씬 더 나중에 높은 수익을 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식들을 많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펀드나 아까도 여기다 놨지만 한번 주식과 이 그 환율의 그 연관 관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보시면 이게 지금 그 원화의 환율이거든요. 환율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죠. 빨간 거는 이 코스피 지수입니다. 여러분들 파란색 그래프와 빨간색 그래프의 폭을 한번 보시면은요.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는 2000년서부터 2012년도까지 12년 동안에 대한 겁니다. 단기간이 아니라. 그래서 대개 보면 주식이 오르면 환율의 우리 원화의 가치가 낮아지고 떨어지면 또 높아지고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식하시는 분들도 이런 달러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넘겨주신다고 하면 자산의 배분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이 극대화되고 또 나중에 노후 자산으로서의 어떤 톡톡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그 보험은요, 달러 변액 연금입니다. 자, 이 보험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험은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달러 변액 연금입니다. 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요, 35세서부터 75세입니다. 자, 3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누구나 가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 인출 개시 나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연금 개시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5세에서부터 84세까지는 언제든지 내가 그 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납입 기간은 5년, 7년, 10년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또 납입 금액이겠죠. 예를 들어서 10년 납입인 경우는 최소 금액이 여기 300불로 나와 있는데 300불이 아니라 100불입니다. 조금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100불, 10년 납입 1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만 원 정도 되겠죠. 월 11만 원이면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7년 납 같은 경우는 400불, 5년 납 같은 경우는 한 500불 월납으로
최소 금액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펀드 얘기가 있는데 여기 이 미국 장기 회사채 변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펀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 장기 회사 채권입니다. 채권? 채권이면 수익률이 별로 안 나는데 왜 그러면 그게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국 장기 회사 채권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요번에 상당히 테슬라 이런 회사 초우량 기업의 그 회사채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평균 수익률이 10년 정도의 평균 수익률이 6%가 넘습니다. 직정 수익률만 해도 한 10%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도 어느 정도로 보증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사망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혹시 중간에 사망하시더라도 계약자 적립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큰 금액을 주는 거기 때문에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변액이면은 나중에 연금 받을 때 혹시 이거 왔다 갔다 되는 게 아니야? 이 보험은 아주 특이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가입하면 이 소득 지급률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금액에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보험은요, 내가 완납을 하고 그 다음에 완납한 다음에 내가 즉시를 하던 예를 들어서 몇 년도가 지나고 나서 거치를 하던 확정된 그 지급률은 연금은 평생 확정으로 지급을 합니다. 수익률과 관계없습니다. 또 투자 손실이 발생을 해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 20%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연금은 변화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 또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아까 같은 경우 채권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채권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내가 만약에 연금을 계속 받다가 적립금이 고갈이 됐어요. 아니면 더 많이 떨어져서 고갈,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확정된 그 연금액은 무조건 확정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자, 한번 보실까요? 지급률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확정으로 이 숫자로 표시가 돼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 여기 35세서부터 45세, 70세. 또 거치를 하면 거치할수록 4.5%의 연봉률로 올라가서 계속해서 이 확정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너무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한 실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45세 남자분이요. 예를 들어서 $1,000,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0만 원을 월납으로 해서요. 10년 납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45세에서 55세에 납입이 완료가 되면 12만 불 정도 납입을 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100세 세대 아닙니까? 만약에 55세에 납입과 끝남과 동시에 연금을 수령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분이 하면 연간 4,077불이라는 것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분이 45년을 수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18만 3천 불이에요. 12만 불에 벌써 6만 3천 불이라 이상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나는 55세니까 나는 아직 소득을 더 하고 나는 아직 필요 없어. 그러면 한 10년 정도를 거치를 했다고 예상을 한번 하면은요. 이 지급률이 어떻게 되냐면 6,322불이 됩니다. 무려 한 2,000불 정도가 넘어요. 그래서 이 2,000불이 되고 100세까지 사신다면 한 35년 동안을 한다라고 하면 22만 1,000불을 받게 되죠. 거치를 하면 할수록 오래 살면 할수록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면 즉시 인출하면 84.4세인데요. 10년을 거치를 하고 내가 받는데도 여기 보면 84세면은 내가 냈던 원금은 다 회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원금 위의 소득을 제가 한번 비교해 보면은요. 즉시 인출을 할 때는요. 84세 이후에 받는 돈이 63,465, 100세까지 생존하신다는 전제 조건 하에 63,465불인데 만약 10년을 예치하면은 10만 불이 넘어요. 여러분들은 예치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치하시겠죠. 예치를 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소득이 있으면 가능하면 뒤로 미루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내는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은요, 펀드 운영 성과에 관계없이 평생 동안 확정 노후소득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변액이라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안정적으로 받고 연금을 수령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보험을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는 거치를 하면 할수록 4.5%의 연봉률로 연금 재산이 불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로 지금 모든 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연금 지급받는 당시에요. 환율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원화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원화로 환전해서 쓰시고요. 만약에 내가 달러를 받는데 달러가 별로 안 좋아. 그러면 그냥 달러로 갖고 계시다가 뭐 필요할 때 해외 여행을 가신다면 그냥 쓰시면 그런 아주 좋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글로벌 금융 환경에 맞추는 미국 장기 채권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익률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에 따른 유용한 적립금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혹시 여러분들이 적립금이 좀 많아지면 그거에 대해서 인출해서 여러분들의 목적 자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익한 그런 보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달러 연금 보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제는 글로벌 시대에 원화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원화에 있는 자산을 달러로 좀 이동시켜서 좀 이렇게 분산을 하신다면 여러분들한테 그 노후에 더 많은, 더 큰, 더 행복한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성군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요즘 아이고 살기 참 어렵고 힘들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에다가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살기가 좀 팍팍한 게 사실인데요. 자, 하지만 앞날이 캄캄하게 느껴질수록 우리가 각자의 인생의 노후만큼은 스마트하게 적극적으로 불을 밝혀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가입할 때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정해져 있는 달러 변액 연금보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요. 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미리 알 수 있으니까 좀 막막한 노후에 이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해지를 하더라도 이 달러 환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니까 목돈으로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만약에 내가 이 연금을 받는 도중에 만약이라도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그동안 이 보험금을 이제 그 이후에는 못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 어떻게 될까요? 네, 사망을 하실 경우에는 뭐 사망하시는 분은 받을 수 없겠죠. 하지만 만약에 중간에 사망을 하시면은요. 내가 냈던 그 보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또 미국 장기 회사채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움직이는 계약자 적립금이 있습니다. 그거에 큰 금액을 들이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내 원금에 대한 손해는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에 하나 중간에 사망을 하시게 되더라도 원금액만큼은 가족분들께도 또 보장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생각해 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요즘 뭐 세계 경제 분위기로 인해서 환율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좀 환율이 변동성이 있는데 어떻게 운용하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마 이런 보험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환율에 대한 게 굉장히 민감하죠.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코로나가 왔을 때 환율이 1,300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우리가 IMF 때는 2,000원이었지만 우리가 좀 최근 말씀을 드린다면 1,300원이었던 환율이요. 지금 떨어져가지고 지금 1,100원입니다. 자, 이럴 때 앞으로도 이 환율은 어느 정도는 떨어질 거로 예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이 보험에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적은 돈으로 달러를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1,100원이었어요. 지금 만약에 1달러를 구매를 하실 때 한다라고 하면 1,100원이 들었던 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1,050원에 1달러를 구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월납 보험료로 계속해서 저가의 달러를 매집을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의 자산에 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꿀팁이네요. 주가 지수와 상반된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원화가 강세일 때 미리 가입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만약에 내가 이 보험을 해지하더라도 더 큰 환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만에 하나 원화로 받고 싶다면 그렇게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유연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김성군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
보험이고요. 자, 그동안 달러 종신 보험은 있었지만 정말 연금을 목적으로 한 달러 변액 연금 보험은 딱 오늘 소개해드린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자, 보험을 들어놓는다는 표현이 정말 걸맞는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연금 보험이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가족 전체 건강보험도 한번 리모델링 원하시는 분들도 전화 문자 번호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 플랜 AB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자, 보험 플랜 119 이어진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잘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노년기 및 유병자를 위한 가성비 좋은 필수 보장이라고 합니다. 박주영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전문가님, 사람이 참 서러울 때가 언제일지 고민을 해보면은요. 내가 나이가 들고 아픈데 기댈 곳까지 없을 때 그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오늘은 네. 그런 분들께 좀 힘이 되는 정보를 주실 것 같네요. 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병이 좀 찾아오죠. 그래서 한두 개 이상 병을 갖게 되는데 돈마저 없거나 갖고 있는 보험마저 없다면 정말 힘들 것 같죠. 그래서 예. 네,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나이가 들면 소득이 단절되기 때문에 비싼 보험료를 지출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왕이면 보장 좋으면서도 좀 보험료도 저렴하면 좋겠죠. 그래서 네. 오늘은 네, 여러 회사를 좀 비교해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안 드는 사람은 없고 네. 아프지 않은 사람도 없잖아요. 맞아. 뭐 평생 살 수가 없는 거니까.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요. 아프신 분들이 보험이 필요하고 또 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유병자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네. 상반된 입장일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떨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서로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험사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좀 비싼 보험료를 받으면 좋겠고, 그쵸. 네, 또 가입하는 입장에서는 저렴했으면 좋겠고, 아. 네, 서로 입장이 다른데요. 그렇다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럼 나는 그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은지를 좀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었을 때 또 점점 병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이런 분들이 좀 저렴하게 꼭 필요한 이런 보장을 준비하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을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가성비 좋은 필수 보장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누가 더 유리할지가 참, 네, 좀 애매한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표준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에 비해서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보험료가 좀 비싸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고요. 실제로도 비싸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고객들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다. 나는 병이 있어도 관리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약 꾸준히 복용하고 그래서 큰 걱정이 없이 더 오히려 건강할 것 같은데 왜 보험료 비싸냐,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아니다. 기저질환이 많으면 정상인들보다 훨씬 더 다른 병을 얻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저렴하게 해줄 수 없다. 뭐 이렇게 팽팽하게 서로 입장이 다른 거죠. 자, 그렇다면은 나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한가가 오늘 관건인데요. 일단 제가 통계 자료를 막상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세 이상 사망하면 조금 빠른 나이이긴 한데 어쨌든 통계를 보면은요. 남녀 부동의 1위가 당연히 암이죠. 암으로 발병해서 암으로 사망하는 일은 아직도 가장 1위고요. 그 뒤에 2위와 3위가 바로 뭐 심장과 뇌와 심장이 당연 현재까지도 발병률뿐만 아니고 사망률도 2, 3위가 되고 그 외에 이제 뭐 당뇨나 폐질환이나 기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또 이제 65세 이상이 되면 고령자들께 고령자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좀 죄송스럽긴 한데 65세가 사실 고령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그 노인법에 의하면 65세를 현재는 이제 노인이라고 칭을 하고 있으니까 기준으로만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65세 이상 그 환자들이 갖고 있는 질병 구성비를 보면요, 알츠하이머가 상당히 많아요. 오, 그러네요. 네, 생각보다 훨씬 많고요. 거기에 따른 1인당 진료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나이 들면 약해지고 힘이 좀 없어지기 때문에 잘 넘어지고 부딪혀서 골절이 굉장히 많고요. 뼈 건강이요. 네, 뭐 부딪혀도 그렇고 또 침대에서 낙상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서 그래서 뭐 대퇴골 골절뿐만 아니고 요추나 골반 이런 골절들로 상당히 오래 입원하신 분도 많고 경험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상당히 많이 지출하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그 외에 뭐 백내장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뇌경색 뇌나 심장도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뭐 5가지 정도로만 가져왔지만 실제 10위까지 보면요. 흔하게 발병하는 것들 10위 안에는요. 진료비도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65세 이상이 만성질환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혹시 다 건강하신가요? 혈압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당뇨가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뭐 관절염이 있다거나 뭐 아니면 위가 안 좋아서 약을 드신다거나 뭐 다양한 질병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만 있는 분도 있고 두 가지만 있는 분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질병 가지수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3가지 이상 보유하신 분들이 절반 이상이네요. 맞아요. 3가지 이상 질병을 동시에 갖고 관리하면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63%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기에 만약에 병이 걸렸다면 오래오래 100세 이상 사실 건데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내가 계속 약을 먹고 관리하면서 질병 가지수가 점점 쌓여간다는 사실이죠. 그러네요. 뭐 유병장수 시대니까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병 한두 개쯤은 달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반 질환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한두 개 쌓였을 때는 괜찮을 수가 있는데 3개, 4개 쌓이다 보면 이제 합병증도 무섭죠. 특히 우리가 이제 뭐 고혈압이 오면 관리 잘하면 괜찮은데 이상하게 꼭 고혈압이 오신 분들이 당뇨가 또 같이 나중에 오게 되고 혈관이 이렇게 통해 있다 보니까 당뇨로 인한 합병증은 사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위험하다라고 잘 알고 있는데 뭐 고혈압이나 당뇨 또 거기에다가 뇌 질환까지 생기거나 심장 질환까지 생긴다 그러면 내내 관리하는 것도 힘들지만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거나 응급 사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늘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뭐 고혈압, 당뇨, 뇌혈관 이런 부분이 늘상 주변에서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볍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한 번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65세 이상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대 질환이라고 있죠. 너무나 잘 알죠. 암, 뇌, 심장. 그렇죠. 암과 뇌, 심장 관련인데요. 나이가 들면 이제 혈관 질환이 노화되고 퇴행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무래도 65세부터는 암도 물론 많지만 암보다는 뇌혈관 질환이 훨씬 높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보험 가입은 더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암은 누구나 가입했기 때문에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뇌나 심장 관련해서 그리고 그 외 기타 질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65세 이상이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질병을 뭐 3개 이상 보유하는 환자가 굉장히 많았던 것처럼 입원할 확률도 높아지죠. 뇌나 심장으로 인해서 장기 입원하거나 또 그로 인해서 입원 일수가 길어지고 진료비가 많이 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가족에게 좀 미안해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의 아니게 또 좀 나쁜 선택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건강하시다면 조금 더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병이 있어도 네,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희망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노인 진료비가 점점 늘어난 이유는요. 생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죠. 네, 예전에는 뭐 환갑잔치 지금은 생각도 안 하지만 예. 과거에는 환갑을 굉장히 크게 여겨서 잔치했던 적도 있었고 그럼 칠순도 요즘 많이 안 해요. 그렇죠? 가족끼리 식사. 맞아요. 예, 이제 8순과 9순까지 이제 하긴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뭐 9순 잔치를 좀 많이 하는 사례인데 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지만 어쨌든 80도 지금은 짧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90은 거의 뭐 평균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그런데 65세 기준으로 진료비 현황을 봤더니요. 평균 월 진료비가 65세 미만은 월 한 10만 6천 원 정도인데 65세 이후에서 생존 기간까지 했었을 때 약 3배 이상 진료비가 늘어난다는 거죠.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지금 좀 65세가 넘으신 분들이나 아프신 네. 분들 좀 분위기가 심각해지셨을 것 네, 같은데요. 맞아요. 70세부터는 정말 병원에 네. 이제 많이 가실 수 있는 나이고 80세면 더 진료비를 많이 지출한 나이죠. 네. 그래서 이제 평균 65세 이상 진료비를 보니까 뭐 연간 388만 약 400만 원 정도 육박하는데 네. 내 연금을 타가지고 고스란히 병원비를 써야 되는 그러네요. 이런 상황이 생기죠. 저희 속상하니까 분위기를 좀 전환해서 해결책을 찾아볼게요. 오늘 솔루션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네, 일단 우리가 가장 이제 표준이라고 말하는 병이 있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표준은 바로 325. 네, 325라는 이제 조건인데요. 익숙하네요.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을 네. 텐데 3개월 이내에 뭐 새로운 질병이 발병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입원 수술이 없었다면 다 가능하시고 예. 2년 이내에도 또한 입원 수술이 없었다면 가능한데요. 보통은 뭐 1주 정도 입원은 통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뭐 2주 정도 이상 입원하시게 되면 또 가입이 불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건이 있고요.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해서 325란 조건이 가장 기본이긴 한데 요즘은요. 325가 아니더라도 정말 좋은 조건들이 생겼어요. 한번 보실까요? 네. 여러 화면에 가지. 꽉 차서 복잡하실 텐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려 볼게요. 네. 3개월에는 동일합니다. 입원 수술 안 하셔야 되고 새로운 병이 없으면 되는데 뭐 1년만 지나면 수술 입원은 1년만 지나면 가입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2년 지나면 가입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요. 5만 보는 것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좀 다른데 5년 이내에 암만 아니면 2대 질환을 가입할 수 있고요. 또 2년 이내에 뇌나 심장 관련만 아니면 암 보험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동일한 유병자, 고연령자를 할지라도요. 31, 32, 뭐 335, 325, 5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보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유병자에 대한 저렴한 가성비 좋은 보험을 예. 소개하고 있는데 유병자 보험의 특징이라 하면요. 일단은 진단 같은 거 까다롭지 않게 그냥 간편한 고지로 예. 가입할 수 있다는 거고요. 과거에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이 있었을지라도 재발하게 되면 가입 후에 언제든지 지급을 한다.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됐었을 때도요. 뭐 어떤 수술을 하든 간에 관열 비관을 묻지 않고 무한 반복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암이나 뇌 심장에 걸렸을 때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장받는 납입 면제 기능까지. 오, 그래서 이 기능도 가지고 네, 있네요. 굉장히 좋은 보장들이 네. 준비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네. 그런데 유병자분들 이렇게 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으면 보장이 좋아야 될 텐데 얼마나 그럼요. 받을 수 있을까 당연하죠. 궁금해질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암은 이제 많이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요. 물론 네. 암도 탑재 가능하지만 오늘은 가장 병원비가 많이 들고 나중에 걱정되는 것이 뇌와 심장 관련이고 기타 수술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짚어드리면요. 뇌혈관 질환의 진단비와 수술비, 즉 뇌에 대해서 보장이 가장 넓은 걸로 각각 1,000만 원씩 가입을 하신다고 가정하고 또 심장도 허혈성 심장과 수술을 각각 진단 수술로 1,000만 원씩 가입하고 그리고 상해 수술, 질병 수술 그리고 뭐 회사마다 뭐 71대, 80대, 112대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공통된 수술비를 500만 원씩 계속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조건으로 한다고 가정했었을 때 보험사 3곳을 좀 제가 비교를 해드려 볼 생각이긴 한데 예. 우선은 보험료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A사, B사, C사가 거의 동일하진 않지만
대략 2대 진단과 수술비 그리고 기타 보장이 비슷한 조건을 했는데요. A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5, 6, 70대를 비교했는데 A사가 좀 보험료는 저렴합니다. 2, 3만 원대 남성 여성 가능하고요. B사 같은 경우는 50대 같은 경우는 4만 원대. C사 같은 경우는 5, 6만 원대 이렇게 되는데 이 보험료가 다른 이유는요. 위험료일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 A, B, C 중에서 동일한 보장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실까요? 당연히 좀 저렴한 걸 선택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런데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권해준 대로 가입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경제적인 손실인 거죠. 그래요. 보험료도 네. 잘 따져봐야겠어요. 그럼요. 자, 2대 질환이 특히나 유병자분들 더 챙겨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2대 질환 쪽 보장은 어떻게 다를까요? 네, 2대 질환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제가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장 많이 가입하는 걸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요. 네.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보장이 좀 그 가지수가 달라지는 게 뭐냐면 네. 전화로 와가지고 그냥 저렴하니까 2, 3만 원대 가입을 해요. 네. 그런데 막상 수술하려 보니까 수술비를 못 받는 거죠. 왜 왜 못 그럴까 받아요? 봤더니 제가 지금 오늘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요. 뇌 관련해서도요. 뇌혈관 질환이라는 것이 있고요. 뇌졸중 특약이 있고요. 뇌출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전화로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뇌출혈을 많이 가입해요. 그러면 제가 A사 기준으로 보험료를 비교하니까 뇌혈관은 12,000원 남성분, 뇌졸중은 10,000원, 뇌출혈은 1,800원이에요. 여성은 더 저렴하죠. 그래서 네. 싸기 때문에 가입을 했는데 결국은 이 부분 때문에 내가 보장을 못 받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보험사별로 특징을 좀 제대로 비교해봐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예. 시청자들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가장 보장의 범위가 넓으면서도 네, 보험료가 저렴한 이런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특징 한번 볼까요? 네, A, B, C를 제가 이제 비교를 간단하게 해드리면요. 보통 이제 유병자들 같은 경우 병이 있기 때문에 1년 이내에 50%라는 단서 조건을 갖고 있어요. 뇌혈관 진단을 받았는데 1년 이내에 만약에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시면 50%를 받는데 중요한 것은요. 두 번째인데요. A사 같은 경우는 가입 즉시 바로 50%를 받을 수 있어요. 1년 이내라면. 그런데 B와 C 같은 경우는요. 진단비가 좀 다르죠. B사는 진단비가 90일 지나야지 받을 수 있고요. 예. 90일 이내에 발병하면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C사 같은 경우는 진단비뿐만 아니고 수술비까지도 가입하자마자 받는 게 아니고 혹시 발병하더라도요. 90일 이전에 발병하면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런 단점들도 있죠. 그래서 회사마다 비교하지 않으면 절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요. 전문가를 통해서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 납입 면제 기능은 다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25 조건 유병자 보험 중에서도 좋다는 세 가지를 골라주셨는데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가장 좋은 게 눈에 띕니다. 그렇죠. 최종 네. 원픽 어떤 걸까요? 네, 누구나 다 선택하는 기준은 본인 어떤 몫이지만 그래도 전문가 상담을 한다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 저희 오늘의 원픽은요 A사입니다. 왜냐하면 A사 같은 경우는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90일 면책 기간이 없어요. 가입하자마자 발병해도 50%는 받을 수 있고 1년 지나면 100%를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보험료가 훨씬 저렴했던 걸 보시죠. 2, 3만 원대로 다른 어떤 B, C보다도요 1.5 또는 2배 정도 더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원픽은 A사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노후에 들어갈 돈도 많고 소득이 없는데 비싼 보험료까지 낸다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저렴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의 원픽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나 유병자분들 보험사의 입장과 그리고 시청자분들 소비자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는 온전히 시청자분들 소비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보험으로 A사를 원픽으로 꼽아드렸고요. 자, 특히나 유병자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정말로 필요하고 또 가입도 어렵다는 2대 질환에 대해서 이 집중적으로 플랜을 세워드렸어요. 보통은 가입하고 90일이 지나야지만 진단비 50%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A사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고 바로 그날부터 바로 50%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보장 범위 넓은데 보험료까지 저렴하다고 하니까 빠르게 연락 주셔서 A사 어디인지 확인해 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박주영 전문가님과 함께 테마 플랜 AB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실시간 전화 연결해서 바로 고민 해결을 드릴게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험플랜 네. 119인데요. 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예. 예전에 엄마가 가입해준 보험이 있고요. 예. 제가 새로 가입한 것도 있는데, 예.
좀 잘 골고루 가입이 돼 있는지요? 점검받고 싶어서 드렸어요. 아, 알겠습니다. 시청자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이제 40이요. 네, 이제 40으로 접어드셨으니까 보험에 대해서 좀 필요성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S화재 슈퍼보험이 어머님께서 가입해 주신 보험이 맞으실까요? 예. 나머지 두 건은 본인이 직접 가입을 하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가족력 있으실까요? 가족력은 없어요. 건강하시고요. 예. 지금 보험료도 괜찮으시고요. 보험료는 그냥 감당할 만해요. 낼만한데 보장이 좀 괜찮았으면 좋겠으니까 저희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증권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올해 딱 40 되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올해 S생명에 종합건강보험 가입해 주셨고요. K생명의 여성 CI보험, 그리고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S화재 슈퍼보험까지 납입하시는 보험료 25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어머님이 가입해 준 보험,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내가 가입한 보험도 둘 다 점검을 원하신다고 합니다. 내는 보험료 대비 보장이 잘 준비가 돼 있는지 박명숙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세 가지 보장 내역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생명 종합건강보험을 보시면 생명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나눠져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여기 주계약에 보면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각각 2천만 원씩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특약에 보니까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뇌졸중, 뇌출혈, 허혈성 심장질환, 그다음 급성심근경색, 암진단비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참 잘 들어 있는데 네. 특약 같은 경우가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주계약 같은 경우는 30년 납 100세 만기로 되어 있는데 특약이 15년 갱신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범위는 넓게 잘 들어져 있는데 지금 40세시면 15년 후면 55세가 되는데 그때는 뇌혈관 질환이 안 올까요? 그때가 되면 뇌혈관 질환이 더 올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갱신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보험료가 비싸서 갱신형으로 들었는데 그때가 되면 더 상상할 수 없이 비싸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니까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여기 11월 달에 가입하신 거 보니까 이제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새로 가입하신다면 이왕이면 갱신형이 아닌 비갱신형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상품의 경우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K생명의 여성 CI 종신인데요. 즉 네. CI 보험 하면은 이제 일단은 사망 담보가 있죠. 그래서 주계약에 사망 보장이 2천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특약으로 암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치매 진단비에서 1,400만 원씩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2번 받는 CI에서 혹시라도 재발을 했을 때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 1,000만 원씩. 그래서 요건 잘 들어져 있는데 워낙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이것도 갱신형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20년 납입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30% 이상 납입하셨기 때문에 갱신형은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비갱신형은 그냥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보장 2천, 그다음에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치매 진단 등은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S화재 슈퍼건강보험을 한번 보면요. 이 상품은 8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보니까 5년 갱신이에요. 앞으로 계속 갱신해서 80세까지 내야 되는 좀 부담스러운 상품이죠. 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실손이 들어져 있어요.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5천만 원을 5천만 원 정도 받는 게 나을까요? 3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게 나을까요? 많이 받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을 때 하루 25만 원 정도 받는 거하고 10만 원 받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25만 원 받아야 당연히. 그렇죠. 더 많은 많이 받는 쪽이 더 낫겠죠. 근데 요거는 예전에 들으셔서 3천만 원에 1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요새 실손은 5천만 원에 25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실손으로 제가 새롭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보험을 한번 보시면 갱신형이 많기 때문에 보험을 들 때 기본적으로 비갱신형을 기본으로 유지하시고 보장이 더 필요할 때는 갱신형을 더 추가하셔서 더 큰 보장을 받으시는 게 더 좋겠죠. 네. 시청장님, 그리고 또 하나 혹시 상해나 재해 차이점에 대해서 아시나요? 비슷한 것 같은데 정확한 차이점은 모르겠어요. 예, 뭐 어떤 사람은 뭐 상해는 손해보험 상품이고 재해는 생명보험 상품 아닌가요? 뭐 이렇게 알고도 계시는데요. 네. 네, 그것도 맞지만 가장 큰 차이는 상해 같은 경우와 재해 같은 경우 한번 차이를 보면 재해는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입니다. 상해도 마찬가지로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인데 거기에 급격항이 들어가요. 그러면 급격하다는 것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사고란 얘기죠.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단풍이 예뻐서 내가 등산을 갔어요. 근데 등산로를 잘 가다가 저쪽에 내가 좋아하는 나물과 그다음에 버섯이 보였어요. 그래서 등산로를 벗어나서 입산금지구에 가서 나무를 캐다 사고가 났다. 어떻게 될까요? 재해에서는 받을 수가 있지만 상해에서는 급격한 내가 사고를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근데도 들어갔기 때문에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2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어른이라면 2층에서 뛰어내리면 다칠 거라는 거 누구든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뛰어내렸기 때문에 상해에서는 보장을 못 받고 재해에서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사의 의료사고로 인한 이런 사고 또는 풍수해로 인한 사고 이렇게 사고가 날 수가 있죠. 이랬을 때도 상해에서는 받을 수가 없지만 재해에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상해보다는 재해가 훨씬 보장 범위가 넓은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재해가 보장 범위도 넓고 위험한 직업에 있는 사람이라면 재해 보장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청자님의 보험을 한번 리모델링 해보겠습니다. 재해 보장은 생명보험 상품이죠. 그래서 생명보험의 재해 보장과 그다음에 암 진단비는 생명보험이 조금 저렴해서요.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해서 장애 진단금과 재해 수술비, 재해 입원비, 그다음에 암 진단비 5천만 원과 소외감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생명보험의 상품으로 가입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허혈성 심장 진단비 이런 것들은 손보 상품이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20년 납 100세 만기로 손보 상품으로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래서 진단비는 보험료는 비싼 대신에 한 번 받으면 끝나기 때문에 진단비는 1,000만 원 정도로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술비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 대신에 여러 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뇌혈관 심장비하고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 수술비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씩 해서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수술은요, 심장 수술 같은 경우는 한 번 받으면 보통 2~3번 정도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리고 요새 암에 또 새로운 발견이라 할 수 있는 표적항암 치료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면역항암이나 표적항암 쪽으로 치료가 많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가입해 두시면 훨씬 유리하겠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실손보험 예전에 3천만 원에 10만 원 받으시던 거 지금 5천만 원에 25만 원, 약값 5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게끔 새로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리모델링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90세나 100세까지 보험료를 냈어야 됐어요. 갱신형이라. 그런데 앞으로는 20년만 내시면 보장만 받으실 수 있게끔 비갱신으로 바꿔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했듯이 상해와 재해의 차이점을 아셨잖아요. 그래서 더 넓은 재해를 보장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표적항암 치료비를 넣음으로 인해서 표적항암 이제 앞으로는 암 치료를 더 받기 더 좋게끔 제가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손을 보장 금액이 적은 것을 더 큰 것으로 바꿔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이제 막 40이시니까 젊으신데 갱신이 네. 가장 큰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K생명 보험만 일부 정리하고 나머지는 좀 과감하게 이 시기에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네. 기본이 되는 실비와 함께 건강보험을 준비해드렸는데 비갱신 그리고 보장을 훨씬 더 넓혀드려서 쉽게 받을 수가 있겠고요. 네. 이게 어머니께서 물려주셨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시겠지만 보험이 길게 들고 가는 거니까 나중에 내가 참 그때 잘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제안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물려받은 보험이 있다거나 나는 아직 젊은데 갱신되는 보험료 좀 걱정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